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맞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거든요. 아이들의 코로나 걸렸을 때 사망률이 어떻게 되느냐, 의사결정권 없는 아이들 다 전부 다 맞춰야 되느냐, 이건 고민은 해봐야죠.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든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 소아과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이슈를. 일단은 소아과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요. 백신의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는 게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거든요. 소아 어린이들에게 이 백신을 맞춰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처음 이제 백신이 들어왔을 때 이슈는 그거였어요. 사망률이 높은 어르신들이 제일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화이자 접종도 바로 이제 어르신들이 먼저 나들였죠. 그래서 요양병원 실제로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 아스트라제네카가 쭉 해서 정말로 쭉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에 의한 사망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제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 엄청 많은 거죠. 네. 아이들도 많고 젊은 성인들도 많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젊은 20, 30대 분들이 많이 걸리면서 많이 퍼지고, 실제로 이제 2,000명 가까이 하루 확진자가 육박하면서 지금 병동 가동률도 한계에 다다라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어르신들이잖아요. 40대만 돼도 사망률이 별로 급격하게 낮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접종 대상이 된 거기도 하고, 뭔가 이제 의료적인 행위에 대한 결정권은 보통 성인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수술을 받든 아니면 백신을 맞든 그건 다 이제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나는 무서워서 못 맞겠다 이러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태어나서부터 쭉 접종을 맞잖아요. NIP 국가 접종들, 국가에서 하라고 지정된 접종들은 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맞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거든요. 억지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전부 다 그냥 무조건 억지로 자꾸 탁탁탁 다 맞춰갖고. 왜냐하면 얻게 되는 이득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아이들을 잠깐의 자유로 억압하고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잡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의 억압되는 자유보다 그 아이가 얻게 되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니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접종을 억지로 그들을 맞춰야 됐을 때 이득이 있느냐? 사실 이걸 따져보기가 사실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얘네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백신을 맞다가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얻는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면 과연 이걸 꼭 맞춰야 되느냐, 아이들한테 백신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당연히 뭐 독감 백신처럼 들어오면 아이들도 다 맞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면역력을 가져서 코로나 안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독감 안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똑같아.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코로나를 걸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랬을 때 지금 통계적으로 아이들의 코로나 걸렸을 때 사망률이 어떻게 되느냐, 1%가 안 되거든요. 10대만 돼도 0%고, 그리고 20대까지 20살까지만 가더라도 1%가 안 되는데,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률은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실제로 그 위험성들을 따져봤을 때 만약에 정말 이게 1%만 되더라도, 코로나 걸렸을 때 사망률이 0.0몇 %밖에 안 되는데 백신 맞고 사망률이 1%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억지로 의사결정권 없는 아이들 다 전부 다 맞춰야 되느냐, 이건 고민은 해봐야죠. 그런 거는 구체적인 좀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데이터는 이미 있을 거니까. 근데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얘네들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건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비교하기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성인은 그거를 내가 그 리스크를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야,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너 감당할래? 라고 물어보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렇죠. 그런 결정을 맡긴다는 게 뭔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너네들이 백신을 맞아서 너네들끼리 걸리지 않아야지 어르신들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굳이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한테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위험을 부담하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백신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해 본 적, 논의도 된 적도 없고, 아무도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고, 어차피 아직은 어른들만 맞기에도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른들 접종이 이제 끝났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접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지금까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슬슬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좀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결론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딱 뭐 맞는 게 좋습니다. 안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네네네. 우리도 정보가 없으니까.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시작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위험성이 검증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만 18세까지는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걸 이제 12세까지 낮출 수 있냐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최소한 10월, 11월까지는 그걸 결정을 하겠다. 10월, 11월. 그건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가볍다면 가볍고 좀 무겁다면 무거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동안 이제 당연히 다 모두 다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아이들도 소아들도 크게는 청소년까지도 이 백신을 꼭 전부 다 맞아야 되느냐 그거는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좋은 이슈가 있고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들끼리라도 한번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